정말 이제는 마치 편의점 가서 저희가 담배 구매하듯이요. 핸드폰 하나로 얼마든지 이 일탈이 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세움의 이재윤 그리고 정은지 수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시대에 따라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호회나 동창 모임을 통한 외도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SNS DM을 통한 외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가 접하는 외도의 새로운 특징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남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 풀어보고 싶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최근 저희가 자주 접하는 외도 사건이 오픈 채팅방이나 DM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잖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육아 인플루언서의 외도 사건인데요. 오늘은 그거 말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픈 채팅방에서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관계의 물꼬를 틀고요, 다수의 상대방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피해서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물색하고요, 서로의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음란 사진을 주고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DM을 통해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점점 깊은 외도 관계로 발전한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은밀한 접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외도 양상도 그간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저희가 사건 진행해 보면 동호회, 동창 모임에서 외도로 발전하는 케이스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왜 요즘 들어 유독 이 오픈 채팅방과 DM을 통한 만남이 성행한다고 보시나요? 네, 오픈 채팅방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떠날 수 있는 특성도 있고요. 그 특성 때문에 접근이 쉬운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는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오픈 채팅방은 만남 여부도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가볍게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이랑은 좀 다른 거죠? 카카오톡은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반면에요,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도요, 톡방마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서 신분을 감추기가 쉽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기혼을 검색하시면요, 오로지 불륜이 목적인 다수의 채팅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방을 썸, 즉 연애 감정을 목적으로 개설이 되고요, 일정 기간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강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혼자들이 이렇게 본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정말 알리면서 이성을 당당하게 물색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혼자와 만나는 분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네, 먼저 기혼 남녀 간 만남이 성사되는 이유는요, 서로의 배우자에게 들킬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불륜 사실이 발각되더라도요, 맞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법원 또한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면서 불륜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는요, 직접적으로 이 소송 취하해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기혼자를 만나는 미혼 남녀의 심리를 조금 분석해보면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정신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또한 미혼 남녀가 기혼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스릴과 일탈의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만의 은어도 있더라고요. 낮, 밤, 올, 키, 썸 가는 거리, 썸상, 이게 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네, 단어를 쭉 듣기만 했을 때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먼저 제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낮, 밤, 올은요, 낮과 밤 중 배우자의 눈을 피해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가능하냐라는 질문이며, 올의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썸상은 썸 타고 싶은 이상형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기혼자는 기남, 기녀라고 칭하고 있고, 이혼의 경우 반대로 미남, 미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하숙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집밥 말고 외식하고 싶다라는 외도 의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 없이는 무슨 대화인지 알기도 어렵고 은밀히 접근하기도 어렵다고 하니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처음 듣는 은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픈 채팅방을 보통 몇 명이 참여를 하나요? 그리고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방은요 10명 미만이고 대형 방은 100명 이상 참여하시는 방도 있습니다. 주로요 서로에 대한 외모 칭찬을 포함한 성적인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야한 다수의 노출 있는 사진에 열광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방장이 주도하에 술자리를 통해서 2차에서 커플이 성사되기도 하고 곧바로 모텔에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식 모임, 소위 벙이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기 전에요.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마음에 드시면은 1대1 카톡방으로 옮겨가시기도 합니다. 개인톡에서도요. 배우자와의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선호하는 성교의 방식이 어떤지 하는 내용 주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우자가 이렇게 외도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는 경우 유독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의뢰인분들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오픈 채팅방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 계정을 숨기고요.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만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과 대화명을 설정하여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대화 후 해당 오픈 채팅방을 나갈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픈 채팅방 중에서요. 기혼자들끼리의 만남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은요. 우리 방장분께서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사안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들키지 않기 위한 노하우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배우자가 잠입해서 증거를 취득할 수 없도록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접근을 시작하나요? 공개 계정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요. 주로 외모 칭찬을 빌미로 DM을 보내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우성 씨도 일반인의 프로필 사진과 인스타그램 피드만 보고 DM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얼굴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일단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진지하게 한 명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요. 보통은요. 외모 칭찬부터 시작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만남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카카오톡이 아닌 DM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 대화를 은닉하기에 더 용이해서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계정을 삭제한 뒤 복원을 해도 기존 대화는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국내 법원을 통해서도 이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가 강한 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삭제된 DM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인스타그램 본사는 사용자가 DM을 삭제하면 즉시 서버에서 영구 삭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DM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도요. 국내 법원을 통해 미국 회사에 공조를 요청해 개인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트위터, 이 X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X를 통해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독 다른 방법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좀 문란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실시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나요?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요.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외모를 포함한 본인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한 상황에서 외모에 대한 칭찬부터 접근이 이루어지는 반면에요. X의 경우에는요. 본인의 신상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대화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X에서는 본인이 기호님을 밝히면서 만날 사람을 구한다는 구함 글을 올리거나 음담패설을 게시글 형태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멘션, 댓글을 다는 형태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다이렉트 메시지, 즉 DM으로 실시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X에서는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대놓고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서 가학적인 성관계의 상대방을 X를 통해서 만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치 편의점 가서 저희가 담배 구매하듯이요. 핸드폰 하나로 얼마든지 이 일탈이 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외도를 하는 케이스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들 잘 아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물품 거래를 빌미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이후 친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와 시간을 조정하며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또한 당근마켓 앱 안에는 동네 생활 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외도 상대방을 물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화 내역이 삭제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외도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애초에 불륜을 목적으로 해서 만나는 경우 이게 진지한 만남일 리가 없습니다. 또 끝도 사실은 아름답기는커녕 추한 경우를 저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 그리고 불륜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 가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에너지를 단기간에 성적 쾌락에만 쏟는 게 참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요, 대화 한번 나눴다고 하더라도요, 배우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행위인 건 분명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 결코 원만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의 즐거움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혼인의 건설적인 관계 유지를 도모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본인의 감정적, 심리적 결핍이나 문제를 외도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정신적 결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충동에만 의존한다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후회로 이어지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죠.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순간의 쾌락과 그리고 필히 지켜야 할 소중한 무엇을 저울질하진 않을 것입니다. 보다 높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